게임 QA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게 된 이유님입니다. 이번 내용은 게임 QA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과연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문의받았던 내용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하냐? QA에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이들 얘기하는 게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 뭐가 있으면 좋을까? 이랬더니 글쎄 QA가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정성을 들인 포트폴리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꼭 포트폴리오 필요한 건 아닌데 뭐 기획서라든가 또는 뭐 분석 보고서, 게임 분석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획서를 도대체 얼마나 기간을 줘서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업무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기획서를 쓰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주지 않고 분석보고 쓰는데도 막 몇 달씩 주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막 한 8개월을 준비했어. 취업 준비를 한 8개월을 한 거죠. 8개월 동안 정성 들여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과연 며칠 안에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정말 잘 썼다. 이 포트폴리오 정말 잘 썼는데? 이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 업무를 빠르게 잘할 수 있을까? 얘는 또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무를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버그 리포트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1강에서 BTS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개발팀에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거 고쳐야 되겠다라든가 뭔가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BTS에 빨리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빨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작성을 하고 있는데 막 메신저가 막 와요. 이거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우리 내용 다 아니까 빨리 대충 올려줘요. 그러면 한 3분 안에 빨리 작성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아까 표에 이렇게 있는데요. 표에 뭐 거기에 심각도 뭐 이거 재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막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3분 안에 잽싸게 작성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업무가 시작이 돼요. 개발팀에서는 이 BTS를 보고 이걸로 이제 업무 배정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거 서버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려줘야 합니다. 또 이 분석 보고서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치가 딱 진행이 되면 버그가 이제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버그 리스트가 쭉 있어서 이거는 이번 패치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딱 이제 리부팅이 돼서 우리 이제 게임의 컨텐츠가 딱 적용이 되면 그러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막 체크 하면서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이게 잘 들어갔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분석 보고서를 하루 만에 작성을 해서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게시판에 글을 막 씁니다. 욕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욕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빠르게 작성을 해서 주고 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또 패치 내용에 대해서 뭐 버그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있고 사용자도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것도 한 뭐 2주에 한 번 뭐 이럴 수 있고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데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또 버그 리포트를 작성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TC를 작성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서를 빠르게 쓰려면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서를 빠르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다. 혹은
또 정성을 들인 것들 너무 정성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소통할 때 시간이 부족한 건 되게 많고 그런데 문제는 다 있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다 있어요. 다 올려요. 그러니까 나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 미달이 되는 거죠.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진 않지만 다 있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작성은 해야 되는 거죠. 뭐라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문서를 좀 빠르게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분류를 잘한다거나 분석 능력이 좋다거나 이런 약간 키 포인트가 좀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 아무래도 이 포트폴리오가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취업 공고를 좀 한번 보면서 준비 전에 이제 취업 공고를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담당 업무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담당 업무. 그래서 보통 이제 당연히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 게임은 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서머너즈 워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서머너즈 워는 좀 열심히 하셔서 가는 게 기본적인 이제 스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컨텐츠라든가 정기 업데이트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벤트 같은 것들에서 오류가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되고, 뭐 시간이라든지 날짜 같은 것들 잘 적용이 안 된다거나, 뭐 23시냐, 23시 59분인데 뭐 어떻게 잘못 적용되는 경우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벤트 아이템 같은 거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뭐 여러 번 받아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신규 컨텐츠라든지 뭐 버그 리포트 작성하는 거. 여기 보시면 버그 리포트 작성이라는 게 아예 업무로 되어져 있죠. 이 버그 리포트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요. 또 경쟁 게임 리뷰,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죠. 근데 이 서머너즈 워의 경쟁 게임에 대한 뭐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 개선안 제시. 그래서 요거는 기획 능력이 필요한 거고, 여기는 버그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조금 지원 자격들을 보면은 학력 무관, 뭐 성별, 나이, 경력 같은 걸 무관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경력자를 뽑는 카테고리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모바일 컨텐츠를 많이 다루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RPG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 그래서 게임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요. 근데 우대 사항들은 이제 여기에 추가로 뭐 어떤 것들 좀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관련 학과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관련 학과에서 이제 IT 쪽 학과들에서 게임 관련된 거 배운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본다든지, 또는 뭐 경력자의 경우에는 게임 회사의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먼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가를 채용 포지션 안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건 게임을 이제 플레이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한 시간 기록하고요. 종료된 시간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튜토리얼을 제가 진행한 거예요. 튜토리얼을 레벨은 1이고 튜토리얼을 진행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이 사항들에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해본 체감을 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을 했을 때 튜토리얼에서 NPC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거를 요즘에 인포메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화살표를 해줄 수도 있고 머리 위에 이렇게 느낌표가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화살표를 넣었으면 좋겠다든가 어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그만 리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될 점들도 리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게임을 했었는데 게임에서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보상이 주어졌는데 제가 잘못 보상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제 마법사인데 전사 걸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전사 걸 받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리포트를 한 거죠. 아, 나 마법사인데 전사 아이템을 받았어. 나 아이템 좀 바꿔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바꾸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리포트해서 네, GM이 오더라고요. GM 와가지고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직업별로 받게 해주면 됐었잖아요. 굳이 내가 마법사인데 전사 거를 받지 않도록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마법사지만 전사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전사 받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유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사용자들이 잘못 받아가지고 리포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개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트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게임 회사에 리포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리포트가 잘 된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 회사에다가 버그 리포트를 작성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매크로 답변이 온대요. 아, 리포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오는데 가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내용 다시 리포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버그 리포트를 아무래도 QA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버그 리포트 정도는 좀 해본 경험이 있고 취업을 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게임회사 혹시 QA로 직무로 지원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버그 리포트를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자 용어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용자들처럼 보이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게임 회사에서 한 6년 반 정도 일을 했었는데 면접이 오잖아요. 면접 왔는데 마치 컴플레인을 걸러 온 사용자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회사는 게임 왜 이따위로 만들죠?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 이 사람을 뽑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했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도 좀 배우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익히게 되죠. 그래서 뭐 테스트 케이스 같은 용어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좀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배울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공지사항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도 있죠. 근데 보면 뭐 용어들 뭐 승인, 뭐 결제, 정책 동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따옴표가 되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게임 그 회사 안에서 사용되는 뭐 버튼이라든가 용어들을 정확하게 똑같이 기입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쓰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미지급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최초 1회 상품만 뭐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급 미지급. 그 다음에 뭐 그 컴퓨터 쪽에 이제 개발 관련된 직무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화면에 이미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출력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좀 더 개발자가 사용한 용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이 공지사항 같은 거, 특히 패치 안내 같은 거 있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업데이트 소식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패치 안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면 개발자 용어들을 좀 충분히 익히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 로그 자체, 플레이 로그가 쭉 적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플레이 로그를 쭉 작성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이제 재미에 대한 사용자가 느끼는 재미에 대한 테스트도 굉장히 어렵지만 밸런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체감할 때 저 캐릭터랑 내 캐릭터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 사용자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내 캐릭터만 엉망이야 이런 표현들 막 쓴단 말이야. 나만 저주받았어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 쓰는데 내 캐릭터만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체감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플레이 로그 같은 거 작성하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기를 그냥 기본 무기만 들고 레벨업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그랬을 때 뭐 저 캐릭터랑 제가 가진 캐릭터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뭐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플레이 로그 같은 거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레벨업을 하는데 시간이 뭐 너무 오래 걸리는 구간이 있다. 왜 구간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런 분석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로그 자체도 포트폴리오 될 수 있고 그 플레이 로그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뭐 이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나름의 분류들을 이제 함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여러 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요. 학생들한테 게임이 이제 보통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매출 순위 100개. 그러면은 하루에 한 개씩 게임을 하러 해요.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그리고 레벨은 뭐 15.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죠. 100일 동안 이걸 하면서 이 게임에서 버그 리포트도 100개를 예를 들어서 했다. 라고 하면 이 100개의 버그 리포트에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주로 이런 버그들이 요런 버그들이 있고 요런 버그들이 있고 이런 분류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초보자 아주 경험이 없고 이제 처음 이제 QA로 뭐 지원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개수가 많은 거, 버그 리포트의 개수가 많아서 그걸 종류별로 분류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도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 리포트 개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게임도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하루에 한 개씩 100개의 게임을 해봤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이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이제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할 때 좀 MMORPG 같은 것들은 되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요 화면 안에서 하나에서만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랩의 표시가 잘 되냐, 출력이 잘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잘 카운트가 되는가, 라든가, 뭐 속도가 잘 나오냐, 뭐 이런 것들, 출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동작을 시켰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뭐 동작이 잘 되느냐, 어디로 이동이 잘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딱 하나의 화면 정해놓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보는 훈련 같은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갖고 온 카트라이더는 굉장히 얘가 제일 치명적인 버그가 난다고 하면은 뭐가 제일 치명적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트랙을 도는 거잖아요. 도는 게임이잖아요. 트랙이 돌다가 여기가 보이는 건 없는데 이게 막혔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크리티컬하겠죠. 게임 진행이 아예 되지 않는 거니까. 게임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잖아요. 라든가 아니면 뭐 카트랑 얘가 캐릭터가 사라져. 이렇게 없어요. 없어. 딱 로그인했는데 없어.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캐릭터가 잘 출력이 돼야 되고 이 도로를 잘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이 순위 내가 아무리 딱 봐도 내가 1등인데 여기에 3위라고 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TC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화면 하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를 이제 한번 도와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뭘 했냐면 딱 화면 하나인데 그 축구 게임을 딱 그 화면 하나에만 TC를 작성을 했어요. 400개가 나온 거예요. TC 항목이. 4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 하나만으로도.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개를 해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한 화면에서 TC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임 기획서도 되게 좋은 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서 작성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획서 같은 경우에 잘 써놨어요. 잘 써서 야, 이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개발이 되지 않고는 이게 실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기획서인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건 문서 작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이지만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버그 리포트 기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도구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상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만드셔도 충분히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이런 걸로 만들어서 작성하셔도 돼요. 주로 이제 회사에서 작성하는 기획서들은 예쁘지 않거든요. 업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박스로 이렇게 박스 이렇게 만들고 캐릭터도 이렇게 동그라미, 삼각형 뭐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토샵으로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화면을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박스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기획서를 작성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또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게임 회사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많아요. 뭐 물론 다양성을 좀 인정해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튀는 사람을 좀 뽑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지원자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걸 생각해 봤을 때 일정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초보들이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니까 개발 일정 같은 것들을 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뭐 이벤트가 언제 만들어져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요소들이 얼마의 일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완성이 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기획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일정표 같은 거 넣으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돈 버는 계획이죠. 돈을 버는 계획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제 그 서비스가 안 되고 게임이 망하면 이 어떻게 우리가 이 돈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 버는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인앱 결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게임 안에서 뭐 돈을 쓰는 거, 사용자들 돈 써서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걸 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막 어떤 학생이 달리는 게임이에요. 달리기 하는 게임 아시죠? 런 게임이에요. 런 게임인데 캐릭터의 귀걸이를 팔겠다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 모바일이었거든요. 모바일 화면에 귀걸이가 보여봤자 얼마나 보이겠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이제 뭐 파츠를 좀 판다거나 아니면 모습을 이렇게 좀 바꾸는 뭐 이런 것들 판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벤치마킹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뭐 추가로 더 벌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차별화된 이 요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 아까 전에 이제 서머너즈 워 봤잖아요. 서머너즈 워 그 개발 QA로 가고 싶은데 그 서머너즈 워로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단점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서머너즈 워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서머너즈 워로 포트폴리오 만들면 그분들이 서머너즈 워를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오류 발생하는 것들을 잘 집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잘 쓴 포트폴리오라면 저는 그 게임을 선택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잘 만들 것 같지 않다. 내 것이 잘 만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게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원하시는 분이 좀 선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위험을 좀 피하고 싶으면 다른 게임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만드시면 되는 거고 자신 있다. 이러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셔가지고 그 게임 회사 거를 하시는 게 되게 베스트하겠죠. 왜냐면 딱 봤을 때 잘 아니까 오히려 이거 잘했는데? 이거 쓸만한데? 우리 게임이 이거 좀 부족했는데? 이런 게 딱 짚혔다. 그러면 엄청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를 좀 궁금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회사마다 양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지 이건 알 수가 있거든요.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이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하셨나요? 왜 들어오려고 하시나요? 또는 이 회사에 이 게임 왜 꼭 이 회사여야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 자기소개서랑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양식이 워낙 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그 성장 과정, 그다음에 경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이제 뭐 지원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일단 작성을 해 놓으시고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거의 양식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럼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드시면 지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양식이 되게 달라요. 달라서 이거는 이제 사이트마다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되고 또 같은 회사라도 재작년에 지원했던 양식이랑 또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항목이 바뀌었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 바뀌는 회사도 있습니다. 매년 바뀌거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공채를 하는데 공채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내부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그랬더니 한 번 이제 지원을 받아보니까 너무 이제 길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 내용을 이렇게 다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짧게 바꿨대요. 한 페이지로 요약 이렇게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지원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다시 길게 바꿨다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양식들마다 조금 다른데 그 뭐 예를 들면 이 회사에 왜 지원을 하셨습니까? 하고 가로하고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2000자까지만 쓰기, 아니면 200자만 쓰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그러면 또 고민이 되죠. 2000자를 다 채워야 되느냐, 아니면 200자만 채워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2000자가 있다면 한 1800자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00자 있는데 1800도 못 채우면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에다가 할 얘기가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1800자면 그래도 2000자 있다 그러면 1800자, 1800자면 한 1600자 정도는 좀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강 내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QA를 지원하는데 이제 게임 플레이하는 능력들, 그 다음에 뭐 게임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포트폴리오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뭐 기획서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가지고 이렇게 이력서에다가 포트폴리오 첨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그게 과제였대요. 학교 과제였는데 게임 회사를 1억으로 차린다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나온 이제 과제죠. 그 과제를 제출하신 경우였는데 그런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트폴리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게임 분석서라든가 게임 기획서라든가 또 QA 직무에 아주 직접적인 뭐 TC 같은 것들, 테스트를 위한 항목들이죠. 뭐 이런 것들, 뭐 TC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QA로 지원할 때, 게임 QA로 지원할 때 좀 자주 듣는 이제 제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자가 좀 독창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아무래도 컨텐츠 만드는 그 업무 자체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창의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창의력 같은 것들 일반적인 어떤 이력서보다는 약간 창의력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력서를 좀 중요시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이력서 중에 좀 재미있었던 건 맨 앞 표지에 문이 하나 딱 있었어요.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 처음에는 할 때 뭐 안녕하십니까 누구 뭐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거와는 좀 달리 문을 열고 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이 문을 열고 뭐 나와가지고 이 회사에 뭐 지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그러니까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 사진이 참 기억에 남았던 그런 독특한 지원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자기소개서도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는 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창의력 같은 이게 좀 독창적인 그런 것들을 좀 넣으면 좋고 포트폴리오 마찬가지로 좀 다른 지원자들과 좀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나만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잘 보완해서 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게임 QA로 취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